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회사는 분양 계약 시 등장하는 상총사인데 통상 분양 계약서에 세 회사 모두 등장하므로 그 회사들을 같은 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자의 역할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행사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 추진하며 대출 주선과 분양 광고를 담당합니다. 시행사는 분양 광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양 대행사에게 외주를 주기도 하고 나아가 시행위탁사에게 시행 업무를 아예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실제로 짓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분양 대금을 관리 및 수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분양 사업을 할 때 이렇듯 회사를 분리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분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채권자들이 그 돈을 압류하면 시행사는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권리를 잃게 되므로 차단막이 필요합니다. 그 차단막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시행사의 자금 상태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행사의 경우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분양금을 입금하는 계좌를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대금을 지정된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통상 부동산 분양사업의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 신탁회사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위탁한 후 실질적인 매도인 역할은 신탁회사가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에게 입금했는데 그 회사가 그 돈을 신탁회사에 보내지 않고 횡령할 경우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서 사실상 회사의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로 형사소송은 가능하지만 그건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분양을 받는 사람은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숙지하여 대처해야만 사기 분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 광고한 조감도만을 믿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분양 면적이나 위치, 주변 상황 등의 매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분양계약 취소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분양 면적 및 조감도와 다른 실물 때문인데 조감도만 보면 전문가라도 속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